대한민국 해군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36년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내 방산업체 2곳이 참여해 경쟁했고 2021년 8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이용해 육지에서는 군집 드론을 제압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36년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완성한다면 이는 군함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 확산탄을 장착하여서 군집 드론을 대응하는 데에도 사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네덜란드에서 만든 SG-230 골키퍼의 성능을 신뢰했으며 이 무기를 독도함,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SG-230 골키퍼를 네덜란드에서 단종시키면서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또한 어려워진 상태가 되면서 차후에 만들어질 군함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단종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이 개발한 펠렁스를 채택했고 이를 정조대왕 구축함,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마라도함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30mm의 탄약이고 펠렁스는 20mm 탄약이라 위력이 떨어짐에 따라 제압 능력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펠렁스가 CIWS를 독점함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해 해군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30mm 기관포를 사용하는 국산 CIWS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운용 개념도에 따르면 항공기, 드론,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고 소형 수상함이나 고속적들에 대한 근접 방어도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업체 2곳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A회사는 골키퍼 창 정비를 전담했던 장점을 내세워 장점을 부각시켰고 B회사의 경우 X밴드와 이사 레이더와 다기능 레이더의 기술과 함정의 전투체계 개발 노하우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골키퍼 창정비를 내세웠던 A회사는 2018년 네덜란드의 방산업체인 탈레스에게 정비 기술을 이전받았고 그 다음 해인 2019년부터 구미에 골키퍼 전용 창정비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정비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한국형 CIWS의 창정비를 싸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내세우게 되면서 A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둘 다 스텔스 형상을 적용하여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본체 부분만 스텔스 형상을 만들었고 B회사는 포신까지 스텔스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탐지 및 추적 레이더 모두 이사 레이더로 채택했으며 탐지 레이더 4개 추적 레이더 1개였습니다. 포신까지 스텔스로 만든 B회사의 장점은 해군의 차기함과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군함과 CIWS의 동함이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체 부분만 스텔스 형상을 만든 A회사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던 점과 CIWS의 전용 사격 통제 체계를 자체 개발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2021년 8년 A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2년 12월 상세 살기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CIWS2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및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36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약 9천억 원입니다. 이 CIWS2가 개발된다면 가장 먼저 충남급 호위함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급 호위함은 조도함이 나온 상태이며 테스트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CIWS-2의 경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기존 팔랑스와 골키퍼는 기계식 레이더로 표적 정보를 갱신했지만 CIWS-2의 경우 이사 레이더로 표적 정보를 갱신하게 되며 마하 3 이상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음속 미사일과 아음속 위협을 동시에 포착해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IWS-2를 개발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드론입니다. 이 드론이 군집되어 기동할 경우 현재 운용 중인 CIWS로는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관통 탄약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개량을 통해서 전방 확산탄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한 사거리까지는 나간 다음에 자탄이 넓게 퍼지면서 대공 표적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사격할 경우 탄막을 형성해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군집 드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IWS-2는 해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고위직 관계자는 대한민국 이 독자 개발한 CIWS가 전방 확산탄을 장착하고 사격 지휘 통신 체계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면 충분한 위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합니다. CIWS-1의 경우 노봉입니다. 노봉의 경우 1996년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함포이며 40mm 구경의 쌍열포입니다. 노봉의 경우 유효 사거리는 대함 6km, 대공 4km이고 분당 발사율은 한 열당 318로 쌍발 620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 탄의 경우 성형파편 고폭탄, 찰갑탄, 예광탄 등 다양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사격 통제 장치와 포신 안정화 장치 덕분에 사격 정밀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발된 지 오래된 기체이다 보니 덩치가 매우 크며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고 실전에서 신뢰도가 낮습니다. 2014년 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을 대응하기 위해 사격을 실시했으나 29발만 발사한 후 불발탄이 걸린 사건 이후로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이 노봉을 하루빨리 교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CIWS-2를 하루빨리 개발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완료되는 2036년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어 노봉을 대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